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학원이 왜 힘든지, 왜 가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물론 끝에는 그럼에도 제가 대학원을 간 이유에 대해서까지 설명할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대학원을 말리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개인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앞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학원을 가야 되는 사람, 가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대학원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제가 맛보기로 이야기를 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길게 설명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대학원을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로는 굉장히 많이 힘들다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대학원에서는 해야 되는 게 정말 많아요. 공부는 정말 기본적인 거고요. 공부 외에도 해야 될 게 정말 많은데 공부가 얼마나 힘드냐면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친구들이 대학원 많이 힘들어?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해준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다들 기겁을 하면서 나는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학부 때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교시부터 6교시까지를 풀로 듣지 않잖아요. 그중에 학점에 따라서 이제 시간표를 짜가지고 듣는데 대학원도 똑같아요. 그 학점에 따라서 시간표를 짜가지고 듣기 때문에 많이 들으면 3과목까지 들을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3과목이면 진짜 널널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체감상으로는 학부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교시부터 6교시를 풀로 채워서 수업을 듣는 느낌이에요. 체감으로 내가 느끼는 이 공부의 양이. 그 정도로 공부 양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업은 3시간 딱 3번 하는데 그 3시간에 3번 수업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계속 써야 되는 거죠. 내가 발제를 하면 발제를 하기 때문에 발제 준비를 하느라 쓰고 발제를 안 하는 날에는 그 수업에 가서 발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습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거기서 끝나냐? 수업을 들었으면 복습을 해야 되죠. 왜냐면 시험 기간에 복습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학기 중에 평일에 계속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공부 외에도 할 게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 공부하는 시간에 그냥 정규 수업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외국어 시험이나 종합시험처럼 졸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 시험들도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곳은 이런 시험들을 그냥 이름만 뭐 외국어 시험, 종합시험 해가지고 보는 거지. 그냥 문제만 풀어서 답지만 내면 교수님이 그냥 맞았다고 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공부해서 틀리면 틀리는 대로 다시 재시험을 봐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됐거든요. 근데 꼭 그런 시험은 중간고사 기간이랑 겹치거나 이렇게 다른 시험이랑 겹쳐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박 터지는 거죠. 그럼 그거면 끝나냐? 논문 써야죠, 여러분. 논문 쓰면 어떻게 써야 돼? 프로포절 해야죠. 내가 어떤 논문을 쓸 건지 그거에 대한 기반을 다진 다음에 그 기반을 다진 걸 바탕으로 이제 발표도 하는 거죠. 전 이렇게 논문을 쓸 겁니다. 그럼 그거를 뭐 통과가 됐어. 그럼 통과된 걸 가지고 진짜 논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논문을 쓰는 것도 쉽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것만 해야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되게 많은 건 대학원과 뭐 전공과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 제가 그거를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릴 순 없지만 일단 해야 되는 게 되게 많다. 내가 학부 때 공부하는 것만큼 공부를 해서는 절대 졸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인풋 대비 아웃풋이 크지 않아요.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들이다 부었으면 결과로 나오는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대학원에서는 결과로 나오는 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이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랑 좀 일맥상통하죠?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때려박았다고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대학원은 약간 쥐약인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는 모두가 기본으로 하니까. 그 정도 각오 없이 대학원에 온 사람들은 많지도 않고 생각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널리고 깔렸구나를 대학원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의 노력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데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두 번째로 설명했던 인풋 대비 아웃풋 이것에 대한 내용이랑 똑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분명하게 달라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적다라는 건 뭐라도 성과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도. 근데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노력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게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말인 즉슨 실패도 있다는 거죠. 하나의 예로 학술지에 뭔가를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그 학술지에서 이거는 뭐 이런 사유로 안 된다라고 거절을 당하면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열심히 만든 거여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성과가 없이 그대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패의 경험들이 대학원에서도 곳곳에 있어요. 단순히 뭐 학술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래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데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또 힘든 점은 개인 시간을 쓰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시간표만 봤을 때는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 들으니까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그래서 내 수업 시간 외에 남아있는 시간에 다른 걸 막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수업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처음에 대학원을 갔을 때는 그 생각을 미처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학부 때도 내 시간표 외의 시간은 다른 데 썼으니까. 근데 그게 생각만큼 녹록치가 않아서 내 개인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 좀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직장이랑 대학원을. 그런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직장에서도 원하는 아웃풋이 있는데 대학원에서도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내려면 또 이렇게 때려박아야 하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힘들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생각보다 돈이 진짜 많이 들어요. 이게 그냥 수업료 뭐 이런 것만 내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들어가는 돈 중에 하나가 졸업하려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 쓰는 건 다 돈이에요. 설문지를 돌리면 살해해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뭐 결과지를 뽑으려면 그 뽑는 것도 다 돈이죠. 그 다 썼어. 다 뽑고 다 해서 다 썼어. 그럼 그걸 쓴 것도 이제 논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규격에 맞춰서. 그럼 그것도 돈이죠. 그리고 그거 외에 중간중간에 공부하는데 필요한 책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하는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면 학회라는 데를 가입하는데 학회는 매년 돈을 내요. 이 매년 내는 돈이 생각보다 꽤 아까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긴 하는데 물론 이제 학회를 통해서 얻는 게 분명히 있죠. 근데 좀 돈이 아까워요. 왜냐면 매년 내는 거라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돈을 되게 많이 잡아먹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대학원에 가면 생각보다 돈이 나갈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학원 졸업 유무와는 상관없이 공부를 계속해야 살아남는다는 점이 대학원의 힘든 점인데요. 이게 왜 대학원의 힘든 점이냐? 이거는 대학원을 갔든 안 갔든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건 모두가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맞습니다. 맞는데 대학원에 가서 직접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까지 공부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면서 아, 내가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뭔가를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구나를 더 체감하게 돼요. 그래서 좀 필요성을 조금 더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학원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여기도 하나의 집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굉장히 특수한 관계잖아요. 뭐 직장 동료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상하 관계가 있는 막 이런 조직도 아니고 굉장히 뭐라 규정하기에는 애매한 집단인데 어쨌든 이 공간도 사회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관계 문제가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저는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 둔한 편이라서 사실 그렇게 힘든 점은 없었는데 주변에 저와는 다른 대학원을 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선후배 관계나 뭐 교수님과의 관계나 아니면 동기들 간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공부보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대학원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꽤 생겨요. 왜 뉴스 보면 막 교수님들이 갑질했다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선배 박사가 뭘 했다 막 선배 석사가 뭘 했다 막 이런 것들도 뉴스에 뜨잖아요. 그렇게 종종 뉴스에 뜨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곳이 대학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케바케가 너무 심해서. 저는 그런 경험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는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 문제가 오히려 이 공부에 대한 열망을 꺾을 정도로 힘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원을 가는 게 정말 많이 힘듭니다. 뭐 이 외에도 제가 그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취업 관련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학원 졸업을 했다고 해서 뭔가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게 바로 나의 뭔가의 결과로서 나오지 않는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더 있기는 한데 이 정도만 얘기해도 대학원이 얼마나 힘든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럼에도 내가 대학원을 간 이유, 그 전 영상이랑 좀 겹치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전공이 너무 재밌어요. 전공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이걸 배우면 배울수록 힘들긴 한데, 이런 것까지 내가 알게 됐다는 그 성취감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너무 좋고, 그리고 어쨌든 대학원을 다니면 전문가로서의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점, 전문가로서 뭔가를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학원을 나오면 훨씬 더 편해요. 뭐 무슨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은 뭐 어디 나오셨어요 했는데 저는 대학교 졸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그렇구나 하는데, 저는 석사 졸업했어요 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전문가로서 인정해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전문가로서의 뭔가가 필요하다, 공부와 이런 지식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대학원을 가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도움이 필요했고, 그리고 전공이 너무 재밌어서 대학원을 선택을 했고, 그 성취감이 진짜 커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힘든 만큼 내가 노력에 대한 그 성취감이 되게 크게 오고, 제 전공에 있어서는 대학원을 졸업을 해야지만 어디 가서 명함이라도 한번 이렇게 슬쩍 내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저는 대학원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대학원에 가고 싶다 하시면 가세요. 가고 싶으면 가봐야죠. 이런 어려움이 있다, 저런 어려움이 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건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대학원을 가기 전에는 관계 문제가 되게 힘들 거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 주변 사람들 중에 그런 관계 문제 때문에 그만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공부가 힘들다는 건 다들 예상하고 가는데 관계가 힘들 거란 생각을 미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관계 문제를 되게 걱정하고 갔는데, 근데 막상 가보니까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 진짜 뭐 선배며 누구며 뭐 교수님이며 다들 되게 열심이고, 진짜 막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하는 게 있어서 저는 되게 관계 문제 없이 마음 편하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저를 되게 많이 도와줬고, 대학원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대학원 친구들이 또 하나의 저의 중요한 친구들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케바케라고 하는 건 뭐 정말 뭐 이렇게 막 뭐라도 집어 던지고 싶을 정도로 최악인 곳도 분명히 있겠죠. 되게 힘든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진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돈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돈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한다면, 다른 게 다 괜찮은데 돈 때문에 고민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가라고 하거든요. 대학원을 가면 방법이 다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 대학원 시절에 그렇게 많이 드는 돈을 커버했는지를 여러분들께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대학원을 고민하는데 이런 말들 때문에 내가 너무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겁나는 게 더 큰지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큰지. 겁나는 게 더 크면 그냥 접으세요. 그 정도로 대학원이 가고 싶은 건 아니니까.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면 가세요. 겁나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별거 아닌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문제가 내 앞에 펼쳐질지 아닐지는 가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근데 이런 가능성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그런 상황에서 선택이 수월해지겠죠. 내가 참고 끝까지 가냐,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냐.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가고 싶다 하시면 가는 걸 저는 여전히 추천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